네, 안녕하세요. 헤르메스 JK 내일 공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시간으로 100세 시대에 지난 시간에는 생애 재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생애 설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의 6대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6대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계를 구체적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하면 당연히 이제 계획이 중요하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발견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이 생애 재설계이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설계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한번 재발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수립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 설정은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달성하려는 노력이 집중이 되고 방향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도 가능하고요.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데 막연하게 자기의 생각이나 희망, 기대 이것만 넣어서는 안 되고 정보를 기반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정보에 플러스 자기의 그 개인적인 성향, 취향 이런 것도 당연히 의사결정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생애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어떠한 일을 할 거냐, 이 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직업에 대한 요구나 내지는 전망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하고 경력 개발하는데 참고로 하고 또 개인의 가치와 관심을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춰놓으면 개인의 성취도나 또 직업 만족도도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동적으로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데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경력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나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명확하게 하고 정보에 기반하되 자기의 개인적 취향을 반영하고 그 다음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접근해서 생애 설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설계에 자신을 이렇게 둘러보면 6대 영역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돈이겠죠. 건강이겠죠. 그 다음 일, 직업이겠죠. 가족도 중요하죠. 그 다음 사회적 교류도 중요합니다. 여가, 봉사활동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6가지를 자기의 생애 영역으로 나눈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고령사회 도래와 기술 발전으로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고 고용은 불안하고 변화는 빠르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이나 역량을 발굴하고 새롭게 리디자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뿐이 아니고 가족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생애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설정은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이고 자기 생애 전체를 돌아보면서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급격한 시대에 생활이 변화가 빠르면 우리 생활하는데 해결해야 될 과제가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또 과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회와 선택의 법도 넓어집니다. 이러한 그 양면성이죠. 나와 가족이 행복하기 위한 생활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늘어나고 또 다양한 선택 내지는 다양한 삶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선택의 법도 넓어진다. 이런 양면성을 염두에 두고 생애 설계를 한다면 이러한 두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또 과제뿐이 아니고 다양한 삶의 기회가 증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이러한 두 가지 양면성을 생애 설계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새로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다. 특히 그 안에서도 6대의 영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장년에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해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고민하는 단계가 생애 설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6대 영역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직업이나 일, 이것은 이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성향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쌓아가기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나 직업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도 필요합니다. 일환으로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네트워킹, 또 최신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일이나 직업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재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산을 만들고 부채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미래에 예기치 못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계획과 저축도 필요하겠죠. 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수입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빚이 있다면 부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장기적인 저축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자기 본인뿐이 아니고 가족의 소비 패턴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보고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절감할 요소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노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지식을 좀 더 알고 이해한다면 물론 정보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지만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돈에 못지않게 가족도 중요합니다. 안정감과 편안함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고 좀 더 개방적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성원 간에 어떤 권위주의나 일방적인 지시, 명령이 아니고 제 개성과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지원과 격려로 감정적으로 보듬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충돌이 생길 때는 이해를 해줘야 변화에 함께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인관계는 소속감과 유대감 이것이 중요하고 정신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지원도 가족 못지않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함. 대인관계의 기본은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상호관계 유지와 발전을 시키는 게 기본입니다. 직장과 다른 생활 영역에서 대인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인들의 여러 가지 경조사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을 줄 필요도 있고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또 반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건강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유지해야 되겠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뿐이 아니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휴식도 필요하고 수면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휴식과 수면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좋은 건강은 만족스러운 삶의 기초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가 생활에 관심을 갖고 또 많이 시간을 할애한다 생각하지만 여가도 좀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선택한다든지 시간을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할당을 해서 활용을 실행을 한다든지 그러나 이 여가는 그야말로 여가이기 때문에 업무나 가족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가나 여행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삶의 여유를 찾을 수도 있고 이러한 재미와 활력, 활동적이고 편안한 취미 활동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삶의 6대 영역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직업이나 일은 수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감도 성장의 발판도 기회도 제공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정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재정적인 안정과 안전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정서적인 지원, 정서적으로 기본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소속감을 제공하기도 하겠죠. 대인관계는 친구, 동료, 더 넓게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모든 영역에 생활 영역의 기초가 되겠죠.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게 건강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가는 취미와 관심사, 휴식 등이 다 여가 시간을 활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 재정, 가족, 대인관계, 건강, 여가 6대 영역에서 자기 진단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 것인지 그래서 약한 부분, 단점이 있는 부분은 높여서 균형을 맞추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생애 설계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부분, 생애 6대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프로세스, 생애 설계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까? 몇 번 반복이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치관이나 성격이나 흥미나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자기를 둘러싼 노동시장이나 산업 내지는 기술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그런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면 좀 더 정확하게 목표가 설정이 될 수 있겠죠. 수월하게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일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력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또 목표를 설정했다면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필요한 경력이 있다면 경력을 회원하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를 해서 활동 계획을 띄우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실천이 중요합니다. 교육 훈련이 됐건 경력 개발이 됐건 프로그램이 됐건 계획을 세웠다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실천하는 과정에서 목표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성 과정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목표는 달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목표가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설정했다 하면 좀 더 낮춰서 제 목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목표, 신규 목표를 설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환경, 변화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계획 수립했다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은 평가를 동반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한 5가지의 단계를 프로세스로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생애 6대 영역에 대한 설계를 어떤 요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지 또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분석했다면 보완할 부분 특히 생애
6대 영역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해보고 보완점을 발굴해서 보완하면 니비의 그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6대 영역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흐릅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그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6대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전체가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점만 부각시키고 올리는 것만 하시지 말고 약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올리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생애 설계에서 바로미터 나침반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생애 경력 설계 6대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일에 대해서, 일의 의미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헤르메스 JK가 내일 공감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